예, 그러면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일단 뭐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네. 시장도 어느 정도는 화답을 하고 있는데 경기 지표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 강등 소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디에 무게감을 두고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될까? 다시 큰 리스크로 돌아오나? 뭐 이런 물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신용등급 관련돼서 이제 부채하고 이제 연관이 되니까요. 그건 오늘 좀 끝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업 쪽 관련해가지고는 IT 지난주에 이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게임이 아주 좋게 끝났죠. 그래서 어닝 시즌에 거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미국의 어닝 시즌은 뭐 8월 말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뭐 종목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굵직한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 본실적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쳤고 근데 그 정점을 칠 때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우리도 좋고 좀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핵심 기업들의 이제 실적 검증에 있어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좋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좀 덩달아서 같이 보자고 했었던 이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리츠 업종도 좋았고 네. 그리고 그 전망도 다음 전망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IT 서비스 쪽에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IT 서비스 쪽에 미국의 ETF를 보면은 거기 속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생소한 종목들이 있는데 페이팔은 다들 좀 아시겠지만 네. 뭐 세일스포스나 다큐사인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생소하거든요. 이 다큐사인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나가서 투자할 때 관심 있는 100개 종목 안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해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에겐 아직도 좀 생소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좀 생소한 기업들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막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순서대로 따져보니까요. 페이팔이 한 23번째가 되고 뭐 이 자세한 얘기 뒤에서 또 하겠지만 이 세일스포스나 다큐사인 같은 경우도 100위권 내지 200위권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계속 IT 버블이냐 아니냐 계속 이렇게 따져왔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름만 보고 애플이나 아마존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공룡 기업들이 좀 버블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IT 서비스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 자체가 좀 세분화되면서 좀 성장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단순히 바이러스하고 연관 지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 기업이 성장을 시작한 건 2015년부터니까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IT 버블보다는 지난주에 나왔었던 결과를 보면서 IT 서비스 쪽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2주 전에 미국의 기술주, 대표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내놓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래서 버블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다. 오히려 전체가 다 붐업이 되고 있고 그 하위 카테고리나 기술주에 속하는 다른 기업들도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그 주에 기술주 실적이 발표되고 네. 나서 우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IT 서비스나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실제 상황이 그러면 좀 예시를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다만 이 페이팔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80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2,302억 달러. 그러면 이게 감이 좀 잘 안 오잖아요. 네. 얼만큼인지.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90조. 그렇죠. 근데 페이팔이 280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를 비교하지 말고 워낙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미국 안에서 비교해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대형 은행보다도 높고요. 우리가 잘 아는 화이자나 디즈니보다도 페이팔이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아까 세일즈포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엑슨모빌요. 네. 엑슨모빌보다 약간 떨어지고 쉐브론보다 좀 높고 맥도날드보다도 높고 나이키보다도 높은 상황이에요. 시가총액으로 따져봤을 때 주가가 아니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요. 네. 그리고
정말로 좀 생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다큐사인 같은 경우도 듀퐁이나 제너럴 모터스보다도 높아요. 메트라이프 같이 생명보험회사보다도 높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평가 논란은 계속 있을 수가 있는데 일시적인 사업으로 이런 언택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장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그 산업 자체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팔 같은 경우는 결제지만 나머지 세일즈포스나 이런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고 다큐사인 같은 경우는 서명 쪽으로 이제 업무가 좀 약간 이렇게 네.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진입 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화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걸 따라가긴 따라가겠지만 네. 마치 우리나라 이 크레딧 카드가 해외에 뭐 비자나 마스터 마크가 없으면 나가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IT 서비스하고는 약간 좀 이제 차별적인 흐름으로 이쪽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강해서 같이 가고는 있는데 향후에는 또 이게 좀 차별화가 또 이쪽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걱정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렇게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올라오고 지금 경기 관련주는 못 올라가서 지금 바닥권에 있다는 뜻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경기 관련주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강해진다는 것이죠. 네. 버블이라 하더라도 몇 개 종목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설사 버블이라 쳐도요. 그리고 버블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저것이 더 치고 올라가면 하방 경직성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저것들이 계속 또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아래는 막혀 있고 위로 뚫려 있는 장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향후 장세로 볼 때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도 근데 듣다 보면 걱정되는 게 다만 일부 종목이긴 하지만 이 IT나 기술주들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어마어마해서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시장을 보는 눈에서 어떤 기준,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시장을 봐야 될지 좀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런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이 구축이 된 상태, 그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주도 업종이 살아있는 상태, 이걸 이제 보자라는 건데 네. 단지 여기서 이제 8월에 들어서면서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다라고 본다면 전체 장세를 볼 때 유동성 흐름 자체가 이제 좀 구체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게 7월 말에 FOMC 회의, 그 다음에 재무부 쪽에서 나오는 8월 초에 어떤 재무 계획이나 네. 입찰 조달, 자금 조달 계획, 입찰 예. 계획 이런 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경기 흐름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흐름에서 과연 QE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걸 보자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PCI 지표 흐름 나온 거를 한번 지금 다시 그래프로 다시 가져왔는데 네. 제가 이걸 거의 매달에 한 번씩 이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요전에 그래프를 볼 때 저 빨간 박스권 안으로 이번 달에 들어오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QE가 줄어들면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조정만이 남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짓게 된 걸 보니까 아직 올라오려면 멀었다라는 네. 것이죠. 코어 쪽을, 그러니까 음식료 에너지 제외하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반등이 제자리로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소비 지표를 보면은 소비 가계소득 회복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소비가 좀 약화되고 있는 걸로 지난주에 집계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또 $1,200 주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약간 틀린 게 미국은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해서 주자라고 하니까 주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 지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자 이렇게 얘기가 앞뒤가 맞아버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러한 지표를 근거로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QE가 됐던
공짜로 1,200불을 줬던 어떤 식으로든 돈이 풀릴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지표가 오히려 향후에 QE를 더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다라는 점, 악재가 호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더 발표를 한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앞으로의 그럼 그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중앙은행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명확하네요. 맞습니다. 명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미국 국채 입찰 쪽은 이제 우리가 계속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올 거니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오늘 이제 3분기 이 산업 동향이 이제 재무부에서 오늘 나오고요. 이제 목요일 날 그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를 하나 가져왔냐면은 분기별로 국채 발행 증가 추이를 하나 이렇게 퍼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빨간 박스로 4분기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각 연도별로 저 빨간 박스가 있는 구간이 키가 제일 크죠. 4분기에 자금 조달을 제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3개, 오른쪽에서 3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작년엔 조금 덜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막대는 저건 제외해야 돼요. 네. 저거는 난리가 났었기 그렇죠. 때문에 QE 왕창한 네.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저 막대기 키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하셨던 무슨 신용등급 얘기, 저렇게 계속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를 하니까 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그거를 지금 신용등급을 낮춰가지고 투기등급으로 낮추는 것도 아니고 AA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저런 발행 증가 추이를 낮출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네. 네.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것이 이제 4분기에 저런 만기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기 때도 저 키가 또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QE를 어떤 식으로든 더 진행을 시킬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네.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비 지표를 봐도 QE는 해야 되고 저런 국채를 봐도 QE를 또 더 늘려야 됩니다.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런저런 악재들이 오히려 QE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달 전부터 비슷한 시나리오를 계속 얘기하셔서 대표님 말씀대로 돼가는 느낌입니다. 예, 앞으로의 흐름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